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철 변호사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버텨가지고 저것들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한번 물러섰네요. 그러면서 특검이 내일 오후 2시까지 다시 뭐 인치를 해라 라고 또 뭐 교정당국 얘기를 했는가 본데, 지들이 가서 데려가는 곳이 무슨 교정당국에서 어떻게 데려갑니까? 교정당국에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전직 대통령한테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게 이제 법원에서 판사는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검사는 교정당국을 지휘할 권한이 있어요. 하지만 검사가 직접 가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교정당국에서 그 교도관들 있잖아요. 교도관들이 호송을 해요. 그 호송차라는 거 아닙니까? 그 호송을 하는 권한은 교도관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치소에서 그 오늘 재판이 있다 그러면 재판 있는 사람들 오전 재판, 오후 재판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오전 재판 있는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이제 법원으로 한꺼번에 호송차 타고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시간에 맞게 들어가서 재판을 하고, 또 일괄적으로 오전 재판이 끝나면 그 사람들은 구치소로 가서 오전 점심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후 재판은 오후 재판대로 일괄적으로 와서 재판이 끝나면 다시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호송차가. 그러니까 호송차가 오전 한번 출정, 오후 한번 출정, 이게 원칙이고, 이제 가끔 가다가 재판을 이제 하는데 너무 늦어지는 경우가 있죠. 요새는 그렇게는 잘 안 합니다. 8시, 9시까지 늦어지면 그럼 다른 사람도 그때까지 기다렸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늦게 끝나는 경우는 그 사람들만 따로 이제 이렇게 호송을 하고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검찰에 나갈 때는 재판하고 달라가지고 오전, 오후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 검찰은 조금 다르긴 한데, 이것도 어쨌든 간에 원칙적으로는 이제 검찰에 나가는 사람들, 그 수사 받으러 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한꺼번에 이제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시간에 맞게 이제 호송을 하죠. 근데 윤 대통령은 이제 지금 오후 2시까지, 이 2시까지 한 이유가요, 만약에 다른 검찰 나가 2시까지 또 수사받아 가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차 타고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는 안 하고 따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2시까지, 그래서 3시가 아니고 4시가 아니고 2시인 거예요, 원칙적으로. 오전 한번, 오후 한번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시까지 이제 인치를 하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수감실에서 나오기를 거부한 거야. 나오기를 아예 거부한 거야.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도관들이 가서 이제 뭐 설득을 했겠죠. 뭐 가시죠,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또 이제 검사가 이제 교도관들한테 지휘를 했겠죠. 어떻게든 데려와라, 뭐 이렇게 모시고 와라, 뭐 이렇게 했겠죠. 아마 그래서 설득을 하고 뭐 했는가 본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기를 끝내 거부한 거예요. 끝내 거부하니까 이제 또 이 특검이 이것도 꼬라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3시 반까지, 이제 2시까지 안 되니까 3시 반까지 구인해 와라 라고 교도관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교도관들이 가서 또 한번 얘기했겠죠. 그런데 이제 나 안 한다, 나 나가지 않는다라고 완강히 버티니까 교도관들이 지금 특검에 보고하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기를 출정을 거부한다,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거부한다. 그런데 강제로 뭐 지금 뭐 이렇게 전직 대통령에게 강제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거야, 특검한테. 그러니까 특검이 오늘은 이제 안 되니까 내일 2시까지 그러면 다시 또 한번 구인해 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내일도 안 나가면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내일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이제 뭐 한 번 맘먹었으면 끝까지 가는 거지, 고하는 거지, 뭐 오늘 뭐 안 나가고 내일은 나가고 그럽니까? 이제 안 나간다고 이제 니들 마음대로 하라 이거죠. 지금 전면 보이콧 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안에서 뭘 내놔야 되냐면 이제 성명문을 내놔야 됩니다. 이제 지금 특검의 저 수사가 왜 부당한가, 그리고 특검 수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걸 하나하나 이제 써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하고 뭐 상의를 하든,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표를 쓰든 써가지고 나는 어떤 각오로 이제 지금부터 죽기를 각오하고 이재명 정권과 전면 투쟁에 들어가겠다, 나 이 자리에서 죽겠다, 그렇게 나 죽어도 좋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전면 이제 정치 투쟁입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 어떤 투쟁이 아니에요. 만약에 법적 투쟁 같으면요, 이번에는 구속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얘기하는 게 뭐 특수공무 집행 방해다, 허위 공문서 작성이다, 직권남용이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이고, 그 자체가 말이죠, 성립 여부가 불투명해요.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공문서 작성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니까 나중에 썼기 때문에 허위라는 건데, 시기가 순서가 틀렸다 해서 허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호처 직원이 그 뭐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러 왔을 때 막아섰다는 거. 아니 그럼 경호처 직원이 막았을지 안 막았습니까? 그러면 자기 모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 같아도 막아서고 여러분 같아도 막아서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거기서 경호처 직원한테 한마디 했다고 칩시다. 막아라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건 자기 보호예요. 그리고 그때 누가 뭐래도 잡으러 온 것이 그때 그게 관할권도 문제가 있고 영장 발부 과정도 문제가 있고 집행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막아서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입니까? 사람이 맞기를 했어요, 죽기를 했어요, 뭐 망치로 때리기를 했어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 뭐 국무회의에서 11명이 그때 모여가지고 이제 심의 의결을 했는데, 그때 연락 안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 연락 안 했으니까 그게 바로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 보이콧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임했어요. 탄핵 심판에도 적극적으로 임했고, 그 다음에 재판도 적극적으로 나가겠다, 수사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특검에서 9시까지 나오라 그러면서 9시까지 나가는 게 어디 있어요? 보통 10시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트집을 잡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긴 했지만 어쨌든 따라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구속영장을 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걸 보면서 특검도 못 믿겠고 법원도 못 믿겠다, 저것들 믿을 수가 없다, 하나마나다, 하나마나 이거 도루묵이다 이 말이야,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고 이걸 느낀 거예요.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구나. 그러니까 뭐 법적 투쟁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 법적 투쟁이라는 것은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할 때, 법에 따라서 수사를 할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거지. 어차피 답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서 더 이상 구차하게 말이죠, 법적 투쟁 해가지고 뭐 형량을 낮추고 뭐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형량 낮아지지도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못 봤습니까? 어차피 제대로 법을 정해놨어요. 심지어 애완죄까지 하겠다는 게 뭐냐면 드론을 날렸다. 어떻게 드론을 날렸다고 그게 애완죄가 됩니까? 조갑죄하고 이번에 정규죄가 아마 이재명 만났다 그랬죠? 거기서도 아마 좀 얘기를 했는가 봐요. 드론을 날렸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그게 애완죄가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마 말을 했는가 봐. 그랬더니 이재명조차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 특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뭐 법리적으로는 조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아니 드론을 날렸다고 해서 바로 애완죄가 됩니까? 아니 그럼 오물을 풍선을 제대로 날리면 우리는 드론을 날릴 수도 있는 거지. 그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대통령한테 있는 거 아니야. 국군 통수권이 대통령한테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국군 통수권을 대통령한테 줬으면 필요하다면 드론을 날릴 수도 있는 거고, 필요하다면 전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론을 날렸다고 한들 드론을 날린 게 어떻게 애완죄가 됩니까? 계엄을 한들 계엄 자체로 어떻게 그것이 내란죄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계엄을 발령했는데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될지는 모르지만 계엄 자체의 발령이 그 자체로 내란이 될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미 내란을 갖다가 정해놨잖아요. 내란이라고 이미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애완죄라고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뭐하러 끌려다닙니까?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서 전면적인 정치투쟁을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스탄도 왔고 고선장도 얘기하고 있고, 트럼프가 뭐 누굽니까? 트럼프 알기를 지금 뭐 이 좌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는가 본데, 이제 깨닫게 돼요. 모스탄을 갖다가 진짜 주한미 대사로 딱 임명하는 순간 이제 이재명은 이제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왕따 당하는 거야. 국제회의도 못 나가요. 누가 부릅니까? 미국에서 시내로 주는데. 자, 그리고 관세 그냥 8월 1일부터 진짜 때려부르기 시작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수출 안 되고 아우성 쳐봐. 그때도 이재명 찬가를 부르는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고 하는 거야. 정치투쟁을 선언하고, 대한민국, 니들이 그렇게 대한민국을 망치고 싶다. 그래, 망쳐라. 나는 대한민국을 구하려 했지만 니들이 그렇게 망치려 한다면 좋다. 나는 더 이상 니들하고 이제 협상도 없고 니들한테 구걸하지도 않겠다. 그렇게 자세로 안중근이 어떻게 했습니까? 항소 안 했잖아요. 그와 같은 자세로 윤 대통령이 어차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계엄을 했다고 저번에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세로 밀고 나가는 거야. 내 목숨 하나 죽어도 좋다, 나 역사 이름을 남기겠다, 그런 자세로 가야지. 뭐 비굴하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면 보이콧하고 정치투쟁을 선언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업 TV입니다.